안녕하세요. 희생파산 전문 변호사 장현정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빚을 제대로 잘 갚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빚을 잘 갚기 위해서 통장 나누기를 하실 것을 권해드렸죠. 사실 통장 나누기를 하는 이유는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채무자분들께서 통장 나누기를 하시는 이유는 수입과 지출을 제대로 잘 관리해서 빚을 갚고 빚을 다 갚은 이후에는 저축하는 습관으로 이어져서 시드머니를 모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통장 나누기는 빚을 갚아야 하는 습관 중에서도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인데요. 막연하게 통장을 나누기를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빚을 잘 갚기 위한 통장 나누기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째, 통장 나누기를 하기 위해서는 나의 정기적인 수입과 비정기적인 수입을 분류를 하셔야 되세요. 정기적인 수입이 들어오는 정기 수입 및 생활비 A익 통장과 비정기적인 수입을 관리하는 비상예비자금 B 통장, 채무를 변제하는 변제금 C 통장을 만드세요. 하나은행에서 A 통장, B 통장, C 통장으로 만드시는 것이 관리하시기 편하실 수 있어요. A 통장은 정기 수입 통장과 생활비 통장으로 나누어서 사용하면 훨씬 더 좋을 수 있는데 통장을 더 여러 개 나누는 것이 부담이 있다면 하나로 A 통장으로 합쳐서 사용을 하시다가 나중에 서서히 분리하는 방식으로 하셔도 되세요. 그리고 빚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 내가 빚이 없는, 채무가 없는 은행, 금융기관의 통장을 개설해서 관리하실 것을 권해드려요.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매달 들어오는 월급이 있을 것이고 사업을 하고 있다면 사업소득이 있을 수 있어요. 고정적으로 소득이 나오는 게 있다면 그 다음으로 부업으로 들어오는 소득이 얼마인지 금융소득, 배당금, 임대소득, 비정기적인 아르바이트 등 그 금액을 확인해 보셔야 되세요. 자영업,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고정소득이 얼마인지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직전 연도 소득 1년치를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것을 12개월로 나누어서 평균으로 얼마인지 대략 가늠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얼마 정도가 평균으로 나오는지 알 수 있죠. 그렇게 평균을 알게 되면 자영업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돈이 들어오면 월급을 200만 원이면 200만 원, 300만 원이면 300만 원 이렇게 딱 정해놓고 정기적인 수입을 고정화하세요. 그 이상으로 벌어들인 돈은 비정기적인 수입 항목으로 구분을 해서 비정기적인 수입을 관리하는 B통장에 넣어두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달 지출이 나의 정기적인 수입, 즉 고정적인 월급 또는 사업소득에서 다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고 나머지 추가적인 수입, 금융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나오는 비정기적인 수입은 생활비, 유동지출로 쓰지 않는 것이 중요하세요. 부수적으로 들어오는 비정기적인 수입의 경우 비정기 수입을 관리하는 B통장에서 내 한 달 생활비로 나가는 지출의 6개월치 정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모두 빚을 변제하는 변제금 C통장으로 넣어서 빚을 빨리 갚으시는 방향으로 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어요. 둘째, 통장 나누기를 하기 위해서는 나의 정기적인 지출과 비정기적인 지출을 분류하셔야 되세요. 앞에서 언급드렸듯이 정기적인 지출을 관리하는 생활비 통장을 만들 수 있으면 만들고 통장이 여러 개인 경우 너무 번거롭다면 A 통장은 정기적인 수입과 그리고 생활비 통장으로 사용하시면 되세요. 그렇지만 비정기적인 지출을 관리하는 유동지출 D 통장은 반드시 만드세요. 앞에서 언급한 정기적인 수입이 들어오는 A 통장과 비정기적인 수입을 관리하는 B 통장, 채무를 변제하는 변제금 C 통장에 이어서 비정기적인 지출을 관리하는 유동지출 D 통장을 만드시는 거예요. 매달 정기적인 수입이 들어오는 A 통장에서 매월 고정적으로 변제하는 변제금을 최우선적으로 변제금 C 통장에 넣어두고 나머지 매월 10% 정도만 유동지출 D 통장에 넣어두세요.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지출, 내가 생존에 필요한 것들은 정기적인 지출인데 정기적인 지출은 매월 정기적인 수입이 들어오는 A 통장에서 지출이 이루어질 거예요. 정기적인 지출은 월세, 관리비, 통신비, 교통비, 식비, 교육비 등이 있을 수 있고 삶의 질을 올려주는 것에는 넷플릭스, 유튜브 등 OTT 구독비, 생활비 절감을 위한 로켓 와우 패스, 그리고 취미활동비 등이 있을 수 있죠. 비정기적인 지출은
내가 생존에 필요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인데요. 예를 들면 가족의 생일, 부모님 용돈, 명절 선물, 휴가 비용 등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금액이 아닌 것은 유동지출 뒷통장에 넣어서 사용을 하는 건데, 너무 많은 금액이 아닌 내 고정적인 소득에서 10% 정도만 매달 따로 유동지출 통장에 넣어서 적립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통장을 더 개설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비상예비자금 이 통장을 하나 개설해 두세요. 부수적으로 들어오는 비정기적인 수입의 경우 비정기적인 수입을 관리하는 B통장에서 내 한 달 생활비로 나가는 지출의 6개월 정도치를 이 통장에 넣어두고 B통장으로 들어오는 나머지 돈들은 변제금 C통장으로 넣어두시는 거죠. 셋째, C통장으로 들어가는 돈은 절대 다시는 빼지 말고 빚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셔야 되세요. 매달 정기적인 수입이 들어오는 A통장에서 빚을 갚는 변제금 C통장에 최우선적으로 돈을 넣으세요. 지난 영상에서 내가 한 달에 갚아야 하는 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한 달에 한 번 정해진 날에 고정적으로 빚을 갚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정적인 수입이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매월 변제해야 하는 돈이 C통장으로 갈 수 있도록 자동이체를 걸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빚을 진 금융기관, 채권자에게 갚을 돈을 따로 만들어 놓은 C통장에서 빠져나갈 수 있게 정해놓은 이자 원금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자동이체를 걸어두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A통장에서 변제금 C통장에 넣고 10% 정도를 유동지출 D통장에 넣고 정기지출을 다 했는데 이번 달에 돈이 좀 남았다. 그러면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또 그 돈을 C통장에 넣으셔서 빚을 갚으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허리띠 졸라매고 생활을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한 달 정기 수입이 월급 250만 원인데 빚이 5천만 원이 있다고 하면 이자율이 5%의 경우 한 달에 20만 원 상당의 이자이고 한 달에 250만 원씩 벌어서 생활비, 유동지출비로 100만 원을 쓰고 매월 150만 원씩 변제금으로 갚는다고 할 경우 그러면 정기적인 수입이 A통장에 250만 원이 들어오는 날짜가 매월 15일이라고 하면 매월 16일에 빚을 갚는 C통장으로 150만 원이 자동이체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C통장에서 빚을 진 금융기관 채권자에게 또 자동이체를 그 다음 날인 17일자로 걸어두어서 빚을 변제하도록 하는 거죠. 저금하지 않고 오로지 빚만 갚는다고 하면 4년 정도면 5천만 원의 빚을 갚으실 수 있어요. 비정기적인 수입이 B통장에 발생했을 경우에 금원을 C통장으로 넣으면 4년보다도 훨씬 더욱 빨리 빚을 갚을 수 있어요. 내가 빚을 얼마나 갚을 수 있을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빚을 갚는 것 때문에 한 달 내내 시달리다가 보면 변제해야지 하다가도 너무 힘들어서 마음대로 하라면서 그 의지를 상실해버릴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통장을 나누기로 해서 철저하게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다 보면 생각보다 빚을 빨리 갚을 수 있고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이 들 수밖에 없어요. A통장부터 E통장까지 싹 구분해서 관리를 하다 보면 한 달 생활비로 나가는 지출의 6개월치 정도가 나의 비상예비자금 E통장에 들어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럼 그렇게 되면은 마음이 좀 더 편안하게 빚을 변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빚을 다 갚은 이후에는 C통장에 들어간 돈은 나의 시드머니가 되어서 재테크 통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빚은 줄어들고 통장에 쌓이는 돈을 보면 굉장히 행복해질 수밖에 없으신 거죠. 이번 시간에는 빚을 제대로 잘 갚기 위해서 통장을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빚을 갚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생활이 어렵다고 할 경우에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의 회생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으세요. 보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법률사무소에 전화로 문의를 주시거나 댓글을 달아주세요. 지금까지 장현정TV의 장현정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